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편, 내 편 노동법입니다. 오늘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정의 규정을 살펴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정의 규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 사장님이나 임원, 상급자, 동료 근로자, 심지어는 하급자까지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위의 우위를 살펴보도록 하면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꼭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원 대비 대리님이나 과장님, 부장님인 경우에는 직급상 우위가 있으니까 지위의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관계의 우위를 살펴보면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나 집단 등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근속 연수, 먼저 입사한 선배 근로자가 후배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박사가 일반 학사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인턴 직원을 괴롭히는 것처럼 고용 형태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지위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는 복합적 우위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가 있는 자가 관계의 우위까지 이용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복합적 우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위의 우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팀장님을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 회사 직급상으로는 지위의 우위가 있지만 관계의 우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괴롭히기만 한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지위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있거나 어쨌든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업무 관련성이란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의 편승, 그러니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업무 수행을 비잉자하여 발생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업무 수행을 비잉자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회식을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퇴근길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그러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개인적으로 친한 동료 근로자들끼리 사적으로 만나서 저녁에 술을 한잔 하다가 발생한 폭력 사건이나 욕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인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전혀 불필요한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주말에 내 텃밭에 와서 이 텃밭을 가꿔라, 이렇게 하는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이것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단 3일 만에 해오라고 강요한다거나,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한다거나, 퇴근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업무 수행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업무적으로는 좀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쳤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지 않은 행위, 상당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다소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느끼기에는 부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또는 근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무 환경이 악화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관가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옆이나 이른바 면벽 수련을 시키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근무 환경의 악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 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성립 요건은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한 것이 맞는지,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로운 노무사 사무소를 검색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노동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